네,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면서 고강도 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후퇴가 당초 예상보다는 덜하다는 판단으로 올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오래 걸리고 과정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3,83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8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른 겁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808만 명을 넘었고 인도는 723만 명, 브라질은 510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베일러 의대 피터 호테즈 박사는 미국 내 9월 초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대로 내려갔다가 최근 5만 명대로 다시 올라갔다며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우려했던 대로 가을, 겨울의 코로나19 급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위스콘신, 몬태나를 비롯한 북부 지방이 심하게 타격을 입고 있지만 곧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 겨울이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병원이 환자를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심혈관 질환 또 사고를 비롯한 다른 응급 상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죄악산이 뚜렷한 위스콘신주는 부족한 병상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주 야전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봉쇄 조치와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소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주지사 납치를 시도하다가 체포된 세력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일부 극우 세력의 납치 타깃이 된 미시간 주지사, 버지니아 주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봉쇄령을 내려 우파 극단주의자들의 불만을 사온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안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 FBI 쪽은 법원 예비심리에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래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도 납치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FBI 요원은 납치를 계획했던 단체가 코로나19 관련 봉쇄령을 내린 이들 주지사를 제거하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방형사고속장에 따르면 이 단체의 계획에는 용의자들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믿고 있는 일부 주들을 전복시키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앞서 FBI는 미시간 주지사의 납치 음모 혐의로 6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11월 대선 직전에 주지사를 납치한다는 계획으로 범행을 리허설하고 폭발물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시간주 검찰은 경찰과 주의회 의사당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또 다른 7명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지사 납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유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영국에서는 13일 하루 신규 사망자가 무려 143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6월 초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겁니다. 13일 신규 확진자는 17,000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오히려 영국의 야당에서 전국 봉쇄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6,0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이탈리아에서는 실내외 파티 금지와 같은 강도 높은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가정 내 파티가 감염의 진앙이 될 수 있다면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조처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코로나19 감염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 국적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된 상태입니다. 또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더스틴 존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스틴 존슨은 미국 프로골프의 2019-2020 시즌 올해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보다 소폭 상향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죠. 네, 아직까지는 좀 암울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마이너스 4.4%를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6월 내놓은 전망보다 0.8%포인트 오른 겁니다. 그러나 지난 4월의 전망치보다는 마이너스 1.1%포인트 낮았습니다. 앞서 IMF는 6월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을 고려해 4월 전망대보다 전망치를 1.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6월 전망보다 나아진 데 대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확산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서는 건 오랜 기간이 걸리며 여전히 좌절을 겪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5.8%로 전망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6월 전망보다 2.3%포인트, 4월 전망에 비해서는 0.3%포인트 높은 겁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7%포인트 상향 조정된 마이너스 4.3%를, 일본은 마이너스 5.3%를, 유로존은 마이너스 8.3%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9%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6월에 마이너스 2.1%에 비해 0.2%포인트 올랐습니다. IMF는 더 이상의 차질을 막으려면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을 저희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3주 앞으로 미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각종 여론조사의 수치는 역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가리키고 있네요. 네,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지지율은 51.6%로 41.6%를 기록한 트럼프를 10%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격차는 지난달 17일 5.8%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최근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선거 전문 매체 538의 분석도 비슷합니다. 지난 12일 기준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 바이든이 52.3%로 41.9%의 트럼프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지난달 19일 6.6%포인트까지 좁혀진 격차가 점점 커진 결과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분석기관이 내놓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매체 538은 바이든 승리 가능성을 86%로 봤습니다. 또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64%인 346명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은 13%로 이 기관이 지난 7월 이후 공개한 분석에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합니다. 2016년 대선 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힐러리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귀결된 전례가 있는 데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변수가 있어서 정확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바이든 후보 측이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런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만간 바이든 후보 지원을 위한 유세전에 뛰어들 거라면서요. 네, 이제 바이든 후보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내며 서로 브로맨스로 불릴 정도로 동고동락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대선 출마에는 흔쾌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6년 대선에 이어 올해에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있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바이든의 출마를 만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줄사퇴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버니 샌더스 상원마저 중도 하차하자 지난 4월에 바이든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든을 위한 정치 자금 모금에 앞장서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후보의 득표전에 도움을 줄 가장 강력한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층의 규합, 특히 흑인의 투표 참여를 끌어내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고지를 향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양당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반 트럼프 광고 공세에 나서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와 글로벌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